자,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자, 오늘은 BMW F10 2012년식 주행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 일상적인 주행 느낌, 필링, 또한 또 여러 가지 또 특이점들, 그 일반적인 시각에서 발견하는 그런 점들을 위주로 무치색하게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외관에 대해서 외관이라든지 내관에 대해서 이제 실외 리뷰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주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도로와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행을 겸하도록 하겠고요.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스펙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2012년 F10이고요. N20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2013년서부터 후기형으로 들어가죠. 14년인가요? 예, 에서부터 한번 후기형으로 들어갑니다. 본 차량은 2012년형이고요. 사실 F10 같은 경우는 LCI랑 뭐 전기형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진짜 유심히 보지 않는 한 오너 아니면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F10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후에 나온 G바디랑 크게 다른 점, 그러니까 외관상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죠. 뭐 실내 공조기라든지 이런 것도 뭐 크게 다이나믹하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뭐랄까 좀 G바디가 주는 그런 어떠한 체감, 또한 만족감은 F10보다는 훨씬 더 크죠. 더 만족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E바디에서 F바디 넘어오면서 너무나도 이 컴포트한 것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 특히 이 BMW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핸들링의 그 손맛, 그렇죠. 그리고 하체의 단단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타협을 했죠. 물렁물렁함과 어떤 컴포트함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죠. 직전 모델인 E버디를 타면 그게 확연하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F버디로 오면서 차가 월등하게 실내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거주성이라든지 가족, 패밀리 세단을 지향한다고 하면 사실 E바디는 좀 부족한 게 많죠. 반면에 F바디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달라진 점, 그죠? 이 변속기는 그대로인데 엔진이 크게 달라졌죠. 휘발유 엔진 같은 경우는 다운사이즈인 그런 어떤 그 분위기와 맞물려서 흔히 얘기하는 실키6 직렬 6기통 엔진에서 터보 과급기를 단 4기통 2000cc 일반 16밸브 엔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4기통 엔진을 갖고 왔죠. 그전에는 6기통 24밸브, 직렬 6기통 24밸브 엔진이었습니다. 당연히 성격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죠. 일단 엔진룸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듬성듬성 공간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 엔진만 봐서는 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지만 막상 밟아보면 그런 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어떤 여유로움, 물론 마력수도 이제 약간 증가를 했죠.
참고로 N20 엔진은 2000cc임에도 불구하고 245마력입니다. 반면에 확실하진 않는데 한 240마력 되나요? 그러니까 이바디의 6기통 엔진 같은 경우는 528i 같은 경우는 231마력이고 아마 F버디 오면서 약간 출력을 올려서 한 240마력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6기통이 이제 실린더 6개가 돌아가면서 주는 여유로움은 틀려요. 물론 여유로운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보 가급기가 달린 N20 엔진이 우습게 볼 수는 없다.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게 관건이자 특징이고요. 또한 이 N20 엔진 특징이 뭐냐면 터보 가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이 있어요. 잠깐 저 성에가 껴서 이거 좀 키겠습니다. 소음이 있기 때문에 갤갤갤거리는 고압 포스에 소음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GDI 엔진, 결국 이제 이게 GDI 엔진이죠. 개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죠. 이 GDI 엔진의 특징이죠. 터보가 기가 달린 GDI 엔진의 특징인데 문제는 현대 기아는 MVH를 너무나 잘해서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통 타면 MVH를 잘 해놔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아이들링 시에 아니면 정차 시에 살짝 들린 정도지만 얘 같은 경우는 소음이 확연하게 들립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좀 예민한 편이죠. 보통의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뭐 유러피안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신경 쓸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거에 뭐 이게 덜했는데 참고로 일반유를 사용하면 그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고 고급유를 사용하면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본 차량 같은 이제 권장유가 고급유지만 고급유가 비싸다고 해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고급유를 넣으면 그만큼 연비가 좋아져서 대략 1리터당 한 1km 정도 더 가는 수치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유를 넣으면 일석이조, 일타쌍피 연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소리도 줄어지고 연비도 좋아진다. 그럼 연비는 결국에는 이제 뭐 가격이 비싸니까 기름값이 비싸니까 상세를 하는 거고, 다른 면에서 이제 그 고압포스 소리가 갤갤갤거리는 소리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F버디가 주는 N20 엔진이 주는 만족감은 뭐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F10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실키6 엔진을 택했다. V6 죄송합니다. i6 3000cc 엔진을 택했다. 그럼 그걸로 가는 게 좋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6기통 엔진이 조금 더 누유가 있고요. 조금 트러블이 조금 더 있는 건 사실입니다. 관리하기가 터보 엔진이 관리하기가 까다롭다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뭐 이렇게 뭐랄까 첨가제도 넣어주고 가끔 이렇게 한 10만 킬로마다 클리닝 한번 해주면 저는 무리 없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특히 세제면에서도 혜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형 모델인 이 6기통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빠져 있죠. 아무래도 좀 옵션이 대표적으로 이 스포트, 컴포트, 에코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주행 모드가 빠져 있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사실은 조금 또 장점도 있어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전기형으로 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골고루 경영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는 중고가 요즘에 많이 떨어졌죠. 저 같으면 6기통을 타다가 이제 N20 엔진 4기통으로 다운사이즈한 4기통으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쥐어짜는 듯한 느낌 요런 게 한 160 이상 가면 그런 느낌이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하지만 거기까지는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가장 큰
단점이랄까? 이거는 존재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 핸들링, 스티어링 휠, 이 BMW 특유의 그 레일 위를 도는 듯한, 끄는 듯한 그런 정확성, 그쵸? 정확성과 어떠한 그 무게 배분의 느낌, 요런 것들이 상실을 해요. 아무래도 이 스티어링 휠이 MDPS, 즉 EPS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MDPS로 얘기도 하고 보통 이제 EPS라고 합니다. 엘렉트릭 파워 스티어링의 약자죠. 기존에는 이 스티어링 휠이 유압식 하이드롤릭 파워 스티어링이죠. 그래서 기름으로 이렇게 기름이 돌아서 그걸 제어를 하고 이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EHPS라고 해서 이제 제네시스가 대표적이죠. 모터를 하나 달아가지고 유압식과 모터를 같이 겸용. 닛산도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F10으로 넘어오면서 EPS로 바뀌었는데 이 핸들링은 철저하게 병맛입니다. 이게 노면을 그냥 읽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N치다. 글쎄요, 뭐 G바디 와서는 뭐 조금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일단 F보디에서는 그게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결국에는 가족을 위한 어떠한 그 서비스와 이 핸들링을 맞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바디 타고선 세 가족, 네 가족이 어디 장거리 여행하기 상당히 불편하죠. 그쵸. 그리고 특징이 F바디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위시본을 채용을 했습니다. 보통 물고기 가시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더블 위시본이라고 하는데 승차감은 갑 오브 갑입니다. 승차감면서는 굉장히 소프트해지고 좋아졌죠. 하지만 반면에 이제 그만큼 잃는 게 있죠. 코너링 시 어떤 그 특유의 본연의 그 BMW스러움은 어느 정도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자, 요 특유의 그 갤갤거리는 소리도 디젤처럼 이렇게 고속에서는 그렇게 나질 않아요. 소리는 나질 않는데 어떤 그게 종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특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르겠어요. BMW가 사실 고장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누유가 많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버디 오면서 굉장한 원가 절감을 하죠. 원가 절감을 하면서 이 차는 뭐지? 이렇게 서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쓰레기차라도 이러면 안 되죠. 자, 그 원가 절감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소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원가 절감에서 오는 그 후유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누유도 많고 누수도 많고 이제 많다가 다시 F보디 오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F보디는 상품의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워낙 애프터마켓 제품이 많이 나와서 만약에 벤츠다, 그러니까 아우디는 빼고요. 아우디는 이제 전륜 구동이고 이제 그냥 컴포트만 지향하는 차량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일반적으로 내가 독일의 후륜 세단을 몰고 싶다. 그럼 이제 흔히 벤츠랑 BMW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BMW는 벤츠보다 월등하게 부품값이 비쌉니다. 수리비도 비싸고요. 그래서 BMW 특히 F10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애프터마켓 제품이 알리발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월하다. 아마 그랜저 정도의 값이면 부품 구해서 공임나라나 공임청구에서 가시면 거의 그랜저 정도, 그랜저 IG 정도의 수준으로 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자, 연비는 일반유 기준으로 시내에서는 한 7km, 고속에서는 한 120으로 달린다고 쳤을 때 한 12km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은 제가 볼 때는 한 90km, 9에서 10km 충분히 10km, 9에서 10km는 충분히 나옵니다. 그렇게 크게 기름 걱정은 확실히 한 시내에서는 6기통 i6 6기통 엔진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에 아니죠. 시내에서도 한 1km 정도 차이가 나고 고속에서도 한 약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연비로 타는 차는 아니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면 좋겠고요.
참고로 얘기해서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아이들링 스톱 앤 고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주행 모드 있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고 잉따, 탁따 요런 게 있죠. 하지만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벤츠가 처음 그걸 내놨죠. 벤츠가 W212로 오면서 뭡니까 그 한국형 하이패스를 내놨죠. 그래서 BMW도 이에 질세라 한국형 하이패스를 탑재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탑재를 했는데 특이한 거는 벤츠는 백미러, 우리나라 뭐 현대차처럼 백미러에 나와 있고요. 반면에 BMW 같은 경우는 왼쪽에 대시보드 왼쪽 하단에 이 하이패스를 꽂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새 도착을 했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매력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50대 칼 같은 50대 50의 배분으로서 벤츠 같은 경우는 이 직발에서는 뭐 승자일 수 있겠지만 반면에 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제 펀드라이빙 면에서는 BMW가 압승이죠. 물론 이제 소재의 고급성 이런 거 좀 떨어지죠. 소재의 고급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잘 까지죠. 버튼이 잘 까지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투자를 안 했어요. 그리고 단순하고 뭐 이렇게 뭐 럭셔리한 거랑 거리가 멀죠. 벤츠는 그걸 어느 정도 추구를 하죠. 그래도 그런 건 떨어지지만 그만큼 다른 면에서 뭐 내가 운전을 하고 싶다, 운전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BMW가 더 성향에 맞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